사람들은 흔히 회사 그만두면 한가해지고 여유로운 인생을 누릴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품곤 해요. 특히 대기업 임원처럼 억대 연봉을 받던 사람이라면 남들이 보기에도 잘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실제로는 은퇴라는 커다란 인생 전환점 뒤에 숨어있는 여러 함정과 변수들을 미처 대비하지 못해 잘 나가던 인생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억대 연봉자가 은퇴 후 3년 만에 파산에 이른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 또는 은퇴 후 삶에 대해 현실적인 시각을 가져보자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중 일부는 나는 저 정도로 무모하게 돈을 쓰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혹은 다음 직장을 잘 구해서 문제 없을 거야. 퇴직금 정도면 한동안은 걱정 없겠지라는 낙관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은퇴 후에는 기대하지 못한 의료비나 가족 문제, 혹은 예상치 못한 투자의 실패 같은 변수가 산더미처럼 쏟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럴 땐 기존 고수익에 대한 환상 때문에 지출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실패하거나 나는 그래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자만을 품게 되기 십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은퇴 후 어려움을 겪게 된 사례를 3가지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점을 주의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억대 연봉 임원 큰 집, 명품, 외식 비용 크게 무너지는 데는 3년도 안 걸리더라. 얼마 전 50대 중반에 은퇴한 대기업 임원의 사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회사를 나올 때까지만 해도 연봉은 억 단위였죠. 사실 1년에 1억 원 이상 번다고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손에 쥐게 되잖아요. 게다가 임원급이면 다양한 복지나 보너스, 주식 옵션 등으로 실제 생활 수준이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재테크든 뭐든 어차피 지금처럼 쓰다가도 문제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생활 패턴을 전혀 바꾸지 않았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집 유지비가 어마어마했어요. 넓고 고급스러운 아파트에 살며 월 관리비부터 각종 시설 이용료까지 월 수백만 원이 훌쩍 나갔죠. 평소처럼 가족끼리 외식을 하는데 한 번 먹으면 3,050만 원씩 그냥 쓰는 게 자연스러웠다고 해요. 또 자동차 유지비나 해외여행 경비 같은 것들도 은근히 쌓이면서 부담이 커져갔습니다. 그래도 30년 가까이 다닌 회사 퇴직금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싶지만 그 퇴직금을 몇 번 주식 투자에 실패하면서 크게 깎아먹고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해버렸대요. 회사에 다닐 때는 성과급이나 보너스가 있어서 당장 손실이 있어도 메워나갈 수 있다고 믿었는데 막상 나와보니 수입이 뚝 끊겨서 복구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이분은 불어난 카드 빚과 생활비 감당이 안 돼서 집까지 팔아야 했어요. 부인과의 갈등도 심해졌고 결국 파산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분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월 300, 500만 원씩 고정적으로 쓰던 게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수입 구조가 달라지면 순식간에 파탄이 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이었어요. 이 성공한 전문직 출신 자영업 창업 후 2년 만에 퇴직금 올인 쫄딱 망했죠. 두 번째 사례는 대기업 임원은 아니지만 전문직으로 늘 고소득을 유지했던 40대 후반분입니다. 변리사로 꽤 큰 로펌에서 일했는데 어느 날 평생 샐러리맨 혹은 그에 준하는 직장인처럼 사는 건 내 길이 아니야. 내 사업을 해보자라는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 그리고 대출까지 받아서 자영업에 뛰어들었어요. 가맹점 프랜차이즈를 열면서 사업을 키우면 내가 고용인에서 고용주로 변신하고 돈도 더 많이 벌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현실은 달랐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원이 생각만큼 이뤄지지 않고 초기 자본금은 인테리어와 각종 설비 비용, 그리고 권리금 등으로 이미 바닥이 났어요. 가게가 잘 되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입지 선정이 좋지 않았는지 손님이 눈에 띄게 적었습니다. 상황을 타개하려고 홍보비를 더 쏟아붓고 알바도 더 고용해서 서비스를 개선하려 했지만 결국 매달 손해만 쌓여 가더라고요. 설마 이 정도로 망하겠어? 하며 버티다 보니 2년도 채 안 돼서 퇴직금과 적지 않은 대출금이 죄다 사라졌어요. 주위에선 너무 안일하게 사업을 시작했다. 금융권 출신도 아니면서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왔다라는 지적을 했지만 본인은 그때 이미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빚더미에 눌려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결국 가게를 접고 남은 건 대출 빚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은퇴 시점에 새로운 도전이란 이름으로 무작정 뛰어드는 건 생각보다 리스크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연봉이 높던 사람도 분야가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철저한 시장 조사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삶 넉넉히 준비했는데 자녀 유학 자금, 부모 간병, 예상치 못한 질병까지 겹치니까 답이 없더라.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한 50대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공기업 퇴직자, 부인은 자영업을 하고 있었죠. 이 두 분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퇴직을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는 제법 괜찮은 퇴직금이 나왔고 부인도 꾸준히 수입이 들어오는 편이어서 노후 자금은 충분하다고 믿었죠. 그런데 막상 막내 아이가 해외 유학을 가게 되면서 일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 여태 잘 키웠는데 기회가 됐으니 뒷바라지 해주자며 큰 맘 먹고 자녀를 보내긴 했는데 예상보다 해외에서의 생활비와 학비가 어마어마했어요. 이게 매달 꼬박꼬박 나가니까 어느 순간 은퇴 자금에 큰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죠. 여기에 남편 쪽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간병비와 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편 본인도 몇 년 뒤에 갑상선암 판정을 받아 평소 대비 병원비가 크게 증가했어요. 이것까지 예상을 했어야 했나 싶은 일들이 연달아 터지니까 평소 아끼던 돈도 빠르게 소진되었죠. 결국 이 부부도 예전에 살던 넓은 아파트를 처분하고 더 작은 주택으로 이사한 뒤에야 간신히 경제적 숨통이 트였다고 해요. 이제야 눈을 뜬 것 같다. 준비가 충분하다고 막연히 생각했지만 뭐 하나 제대로 계산된 건 없더라. 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 인생사가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이 참 실감납니다. 은퇴 후 인생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까? 앞서 세 가지 사례를 보면 1. 지출 구조 변화에 대한 준비 부족, 2. 무분별한 창업이나 투자, 그리고 3. 예상치 못한 변수 가족, 건강, 경제적 위기 등에 대한 대비 미흡이 공통적으로 드러나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세상이야 하고 남일처럼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퇴 후 현실은 누구에게나 매섭게 찾아올 수 있고 아주 작은 방심이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은퇴 시점부터 삶의 구조를 새롭게 그려보기. 첫째로, 기존 수입과 지출표를 꼼꼼히 적어보고 은퇴 후에는 어떤 수입원이 줄어들고 어떤 고정 지출이 남을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봐야 해요. 예전처럼 회사에서 보너스나 복지 지원이 있던 시절은 끝난 거니까요. 부가세, 건강보험료 같은 세금 문제도 새롭게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내가 벌던 만큼 쓸 수 있다는 생각 버리기. 크게 버는 만큼 생활 수준이 높아진 건 맞지만 은퇴 후에는 확실히 수입원이 변동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대기업 임원이나 전문직처럼 고소득 직군일수록 지출 수준을 조정하지 않으면 재정적 균형이 급속도로 무너질 수 있어요. 나는 예외일 거야 라는 자만이 가장 위험합니다. 투자나 창업은 차근차근 전문가와 함께 검토. 퇴직금이라는 목돈이 생기면 누구나 유혹을 느끼죠. 이 돈으로 뭔가 해보면 은퇴 후에도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요. 하지만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고 업계 동향과 시장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라는 식으로 뛰어들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가족과의 협력, 건강 문제 대비. 아무리 재정 계획을 잘 세워도 가족 문제나 건강 문제는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자녀 결혼, 유학, 부모 간병, 본인의 병환 같은 건 인생에서 한두 번씩은 반드시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미리 보험이나 간병비 지원 관련 제도를 알아두고 가족과 대화를 통해 여러 가능성에 대해 공유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해요. 은퇴 후 라이프 스타일 재설계. 고급 외식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취미나 여행 등으로 인생을 풍요롭게 즐길 방법이 많잖아요. 수입이 줄었다고 해서 무조건 삭발하듯 지출을 자르듯 자를 수는 없지만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은퇴 후에는 자원봉사나 평생교육, 가벼운 파트타임 일자리
혹은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에게 맞는 라이프 스타일은 뭘까? 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죠. 결국 은퇴란 모든 게 끝났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과정입니다. 다만 이 시작이 아름다운 새 출발이 될지 파산과 혼란으로 얼룩진 고난이 될지는 결국 얼마나 준비하고 계획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위에서 이야기한 사례들은 극단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어디에서든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때 남들이 부러워하던 높은 연봉, 안정적인 자리 그런 것도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게 은퇴 후 현실일 수 있으니까요. 부디 나는 연봉이 높았으니 문제 없겠지라는 막연한 안심 대신 내가 정말 은퇴 후 삶에 대해 제대로 설계했나?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에도 대응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시길 권합니다. 준비한 만큼 그리고 그 준비를 얼마나 빈틈없이 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30년의 길이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요. 여기까지가 억대 연봉의 추락. 은퇴 3년 만에 파산한 대기업 임원의 충격적 결말을 계기로 살펴본 은퇴 후 준비에 대한 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막 은퇴한 상황이라면 오늘 얘기를 계기로 다시 한번 재정 계획을 점검해 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아직 은퇴가 멀다고 느끼는 분들도 인생은 금방 찾아옵니다. 미리 대비해서 나쁠 건 하나도 없어요. 아무쪼록 모두가 은퇴 후에도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